안녕하세요. 상산손해사정 대표 최원현입니다. 위장관기질 종양 GSD란 식도부터 위 12지장, 소장 그리고 대장까지 전반적인 소화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종양입니다. 보통 위에서 많이 나타나며 이소남 다음으로 가장 흔하게 발병합니다. 위벽 근육층이나 신경세포처럼 다른 세포들을 감싸고 있는 조직, 즉 간질에서 생성되는 암세포 형태로 20-30는 악성으로 발전합니다. 종양이 국소적으로 나타난 상황에서는 크기에 따라 내시경을 통한 점막 절제 혹은 복강경 설상 절제, 위 절제, 개복 절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재발 가능성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재발이나 전이 시 방사선 혹은 항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염과는 달리 림프절 전이보다는 혈관에 따른 전이가 많이 발생해 간이나 폐 등의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받은 진단 코드 23.1 재검토가 필요해. 위장관기질 종양은 과거 국내의 분류 기준에 따라 3가지의 등급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양성과 경계성 종양, 그리고 악성 종양인데요. 그러나 2021년 2등급인 위장의 간질성 종양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악성 종양으로 진단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2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점 2021년 이전 진단 기준. 과거에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라면 양성이나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보험사에 청구를 해도 지급 불가 통보를 받거나 감액 아니면 아예 청구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과거 청구 관련 사례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만일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통해 보상 청구를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2점 질병분류 코드. 2021년 이후에 진단을 받았더라도 양성이나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23.1위의 양성 신생물이라면 양성 종양으로 판단되어 보험금 지급이 전액 면책됩니다. 237.1의 경계성 종양의 경우 전체 보험금의 20-30밖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험사에서 양성으로 그 등급을 하향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위장관기질 종양, 악성화될 이유 충분하다. 위장관기질 종양은 종양의 크기나 유사분열 정도, 위치, 악성도 및 위험성이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환자의 상태나 중증도에 따른 개인차도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즉 단순한 검사 결과, 병리학적 소견만으로 향후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형태학적 혹은 병리학적 상태에 따른 모호성이 많은 종양의 경우 의료진마다 견해 차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가 나쁘더라도 수술을 통해 절제가 잘 되었다면 좋은 예후로 판단해 양성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위에 양성 신생물로 판명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발견되는 용종은 향후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종으로도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수의 선종이 크기 1cm 미만으로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워낙 암성으로 변화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기에 초기의 진단을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세포와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되는 E형 성징이 발생한다면 그 정도가 점점 심화해 고등급으로 발전, 암화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3.1위의 양성신생물, 위장관기질 종양 암보험금 지급 사례. 윤느우님은 23.1위의 양성신생물이라는 진단을 부여받았지만 본 상산손해사정에 업무를 위임하신 후 제자리암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부여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양성종양은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며 진단 코드를 다시 변경해 제출하라는 보험사 측의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료의사는 이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본 손해사정이 조직검사지를 살펴본 결과 고등급의 E형 성증 표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모든 의무기록 재검토 및 병리학적 형태학적 분류에 따른 악성도 재판단에 들어갔습니다. E형 성증의 진행 정도가 심할수록 악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삼아 무난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보험사는 면책이나 감액을 위해 진단서상의 질병 코드가 아닌 조직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논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양성의 진단 코드와 악성 여부가
표기된 조직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면 알아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보험금 부지급이나 감액의 이로운 방향으로 해석하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 질환처럼 명확한 진단 기준이 없는 질환이라면 자사 측에 유리한 근거를 내세워 피보험자의 지급 요청을 거부하기 쉽습니다. 지금 내가 받은 진단 코드가 23.12양 성신생물 위장관기질 종양이라 하더라도 조직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통해 얼마든지 제자리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관련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모한 분쟁을 이어가거나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손해사정을 통해 도움을 받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수년 풍부한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많은 성공 사례를 이끌어들인 상산손해사정과 함께 하시기